안녕하세요 여러분, 슈웨이입니다. 오늘은 정말이지 K-드라마 막장 전개보다 더한 현실판 막장 스토리를 들고 왔어요. 아니,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?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가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것도 무려 3천만 원을요.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. 심지어 제가 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였더라고요.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와요.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사건 때문에 검사실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이거 많아봤자 20만 원 이하 벌금이거나 아예 무혐의로 끝날 사건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이 상간녀 혼자서 아주 그냥 불도저처럼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걸까요? 남편은 이미 발 뺀 것 같은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. 제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해요. 다들 저와 함께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러 가시죠. 이런 억울한 상황 저만 겪는 건 아니겠죠?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.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서 싸워야죠. 이 여자가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여서 더 화가 나요. 하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. 제 딸과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.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싸워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자, 여러분, 이런 황당한 주장에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팩트체크입니다. 상간녀는 자기 딸이 저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.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공식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해요. 이럴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관할 교육청이나 시, 군, 구청의 보육지원과입니다.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면 감정 싸움만 되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공식 기관의 힘을 빌리는 거죠.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해서 댁의 딸이 왜 그만뒀나요? 물어보면 그쪽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. 오히려 상간녀랑 말을 맞출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기관,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. 공식 문서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. 교육청이나 보육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. 아무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무개 원아가 특정 날짜에 퇴소했는데 그 공식적인 퇴소 사유를 확인하고 싶다고요. 이런 기관들은 어린이집의 인사기록이나 아동의 입퇴소 기록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에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상간녀 편을 들면서 협조를 안 해준다? 괜찮아요.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이런 공식 기관을 통해 압박해야 합니다. 그들은 어린이집의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. 우리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팩트를 하나씩 수집해야 해요. 이게 바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그냥 전화해서 하소연만 하면 안 돼요.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. 상간녀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아무개 아동의 공식 퇴소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거죠. 이렇게 공식 문서를 딱 받아놓으면 나중에 법정에서도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확인해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. 상간녀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공문서 한 장이면 게임 끝! 아셨죠? 우리는 무조건 이성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싸워야 합니다. 절대 잊지 마세요. 자, 교육청을 통해 1차 팩트체크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시간입니다. 바로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거죠.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법적인 용어나 절차는 어렵잖아요. 이럴 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.
특히 어린이집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무언가 숨기는 듯한 낌새가 보인다면 더더욱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법무법인 이름으로 딱 하고 날아가는 공문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그 무게감부터가 달라요.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변호사 명의로 어린이집에 공식 질의서를 보낼 수 있어요. 귀원에 재원했던 아무개 아동의 정확한 퇴소 사유와 그 경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. 본 문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법적인 압박이 들어가면 어린이집 원장도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거나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워져요. 만약 퇴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이건 단순히 민사소송을 넘어서 부당해고나 강요죄 같은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거든요. 변호사님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서 어린이집이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은 단순히 퇴소 사유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만약 어린이집이 상간녀와 짜고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했다면 변호사의 개입 자체가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주게 되는 거죠.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하고요. 또한 변호사님은 이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내용, 즉 공문, 답변서 등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차곡차곡 정리해 주실 거예요.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. 그러니까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법정 싸움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앞서 말한 교육청의 공식 문서, 변호사의 공문도 물론 강력한 증거가 되죠.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. 우리는 상간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입증하고 그 여자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싹싹 긁어 모아야 합니다.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해요. 예를 들어 혹시라도 어린이집 원장과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녹음, 문자나 카톡,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. 그 대화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혹시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님이나 선생님 중에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?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. 사실은 이런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는데 혹시 그 아이가 그만둘 때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은 게 있으신가요? 하고요.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우리의 편이 되어줄 증인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아요. 그들의 증언은 상간녀의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아이가 아파서 혹은 이사를 가서 그만둔다고 들었어요 라는 증언 하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. 모든 증거는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. 시간 순서대로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. 언제, 누가, 어떤 말을 했는지, 그와 관련된 증거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아야 나중에 변호사님과 상담하거나 재판에 임할 때 훨씬 유리해요.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과의 통화 녹취록, 다른 학부모 증언 녹취록, 관련 카톡 대화 캡처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는 거죠. 이 과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증거들을 모은다면 상간녀의 거짓말을 깨부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. 승리의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죠.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런 부당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. 상간녀의 목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흔들려는 것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단단한 마음을 먹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. 나의 결백을 입증하고 소중한 내 딸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.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
저 슈웨이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.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럴 때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의 가정폭력,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곳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이런 곳은 우리의 편에 서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.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.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.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.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를 통해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방법도 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릴게요.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.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